안녕하십니까, 코인 불장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판이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 아직도 시총만 보시나요? 이제 시가총액이 끝났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이 진짜 지표, 그 코인까지 오늘 이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1.15만 BTC 간접 보유 중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직접적으로 아직 법적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투자한 그런 기업들 주가를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니어스 법 이후에 크리에이터 법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 우리가 원하는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까지 아마도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인데스크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인 마켓 캡 시총은 안 보는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최근 대부분 주요 토큰에서 보면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을 크게 웃돌면서 펀딩 및 포지셔닝 청산 물량 등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시가총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있고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금 몰리면서 이제 시가총액보다는 다른 쪽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토큰,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코인마켓캡 한계가 지적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착시 현상과 유통량 조작 가능성입니다. 전체 발행량 중 일부 극소량을 풀어서 가격을 펌핑시킨 뒤 전체 시가총액만 거대하게 부풀리는, 어떻게 보면 고 FDA 편법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이 펌핑이 법이 나온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현물보다 선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조작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이것들 못 믿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질 가치 반영이 미흡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거래사 가격과 통량을 곱하기 방식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사용자가 유입되고 있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펌핑을 나와서 1조, 2조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믿지를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뭡니까? 밈코인이라든지 투기성 이런 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이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에게서는 이 부분이 이제는 핵심적인 요소고, 이 부분은 기존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면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수익을 얼마나 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코인들만 앞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체인 활성 지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자산이라든지 뭔가 호재 자산은 펌핑, 슈퍼 펌핑이 나오면서 올랐다면,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수익이 나면서 일일 활성 지갑수 아니면 총 예치 자산, 트랜잭션 건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코인들,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보이는 온체인 지표가 나타나는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로는 개발자 활성도인데요. GitHub 커뮤니티라든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개발 유지력.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업피트라든지 빅섬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밋빛 미래의 블록체인만이 어떻게 보면 나온다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토크노믹스 및 보상 모델인데요. 발행된 토큰이 실제 생태계에서
가치 저장이라든지 수수료 소각이라든지 수수료 분배라 등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갖추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만 하고 빵 사라지는 이 스팸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처럼 소각도 하고 수수료도 잘 되고 있는지, 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부터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요점 3가지로 해서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암호화폐 코인이 오를까요? 이 부분은 시장 및 투자자에게서 주는 시사점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식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결국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자, 이런 부분은 미국의 엔비디아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최근에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봐도 그렇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데,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도 주식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의 옥석가리가 본격화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4가지 부분들,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이제는 알트코인들도 옥석가리면서 주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잘 보고 잘 사용하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2년 후에는 그냥 무작정 다 올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가상지상의 주식화 현상이 되면서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코인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코인들에게 집중되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쏠림 현상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런 투자 전략의 변화가 분명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는 알트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제가 정말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바로 돈을 버는 코인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특히나 RWA 기반 수익 창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 온도 파이낸스는 얼마나 상승할지, 특히 블랙록이 밀고 있는 이런 온도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 이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한 주라도 이 소식을 먼저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단 링크를 타고 오시면 먼저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도도 훨씬 빠르십니다. 원래 유튜브가 이런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온더 파이낸스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모으면서 큰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